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지난, 지난번에 좀 오래되긴 했는데,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이 힐버트 스페이스에서의 벡터들이랑 오퍼레이터들에 대한 내용이고,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오퍼레이터에 대한 내용이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셀프 어조인트, 이게 파이닛 의 경우는 이제 허미시안이라는 얘기 했었고, 근데 오늘 발표하기에 앞서서 일단 노테이션을 좀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 여기 이 책에 따라서 노테이션을 얘기하다 보니까 엄청 헷갈려가지고, 그냥 그 양자역학에서 쓰는 노테이션으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스타는 어조인트를 말하는 건데, 대거로 그렇게 바꿀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바는 이제 컨주게이트인데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인데 이거를 스타로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허미시안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허미시안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자역학에서 아주 중요한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테고, 왜냐면은 이 우리가 흔히 관측할 수 있는 관측 가능량 옵저버블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허미시안 오퍼레이터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해밀토니안 같은 거 에너지, 아니면은 스핀 같은 거, 뭐 G라던가 뭐 Y라 XYZ 하여튼 이런 것들 전부 다 허미시안이죠. 왜냐면은 SG를 생각을 해보면 2분의 H 바이에 100-1이고, 이거는 대거 하면은 어 대거 하면 얘가 바뀌잖아요. 넌 다이아고날 텀이 서로 뒤집히니까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허미시안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 뭐 대략 그렇습니다. 어쨌건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니터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듯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유니터리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니터리, 여기 U가 이제 오퍼레이터, U가 유니터리죠. 이런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들의 집합을 어, 이렇게 나타내고, 이걸 유니터리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예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의 경우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이 정의에 따라서 지금 이 왼쪽에 오퍼레이터는 앞에서 오조인트에서 얘기했듯이 왼쪽에 이 있는 게 오른쪽으로 가면 어조인트, 그러니까 대거를 붙여줘야 되니까 얘를 오른쪽으로 옮기면은 이렇게 되겠죠. 사이에 u 대거 u 파이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얘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니, 아이덴티티. 그래서 유니터리의 중요한 조건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이덴티티다라는 거. 근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거죠. U 인버스의 U가 아이덴티티니까, 즉 U 대거가 인버스 값이 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즉 이 크기, 오퍼레이터의 크기 놈을 보존한다라는 거. 이게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의 중요한 점이고,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도 이 양자역학에서, 양자 컴퓨팅에서 특히 중요한데, 왜냐면은 이 양자 컴퓨팅에서 이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다 리버서블이어야 된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리버서블이 되려면은 이게 오퍼레이터가 유니터리여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고전적으로 엔드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해보면 엔드 게이트 같은 경우는 양쪽이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 다 0이잖아요. 그래서 00, 1, 0, 0, 0, 1, 0, 1, 1, 1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아웃풋이 1일 때는 인풋 값을 알 수 있지만 아웃풋이 0일 때는 이제 셋 중에 하나니까 어떤 건지 알 수 없어서 이런 경우는 리버서블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유니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U에 어떤 벡터를 적용시켜줘서 이게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얘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기 양쪽에 이 대거를 해주면, 그러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 결과 값에다가 이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의 그 조인트를 가해주면 다시 처음 그 인풋 값을 알 수 있어서, 그래서 리버서블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양자 컴퓨팅에서 이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왜 리버서블이어야 되느냐라는 거는 이제 예전에 이 제가 그 프레스킬 렉처 노트 정리할 때 언급을 했었던 내용인데, 그 란다우어 프린시플이라고, 이 어떤 그 리버서블 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인포메이션의 손실이 있는 이레이저,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의 손실이 있는 경우는 디시페이티브 프로세스, 즉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에너지 손실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뭐 자세한 건 생략하고, 어쨌건 이제 이리버서블인 경우는 그런 디시페이티브한 문제가 생기고, 따라서 이제 리버서블로 작동을 한다면 그러면은 원리적으로는 이제 이런 그 디시페이션이 없고 또 어떤 그 파워 리ኳ이어먼트도 없어서, 그래서 그냥 프리하게, 프리라는 게 에너지 프리 같은 그런 개념인데, 하여튼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리버서블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이 캡처된 책 이름 좀, 말씀 부탁드려도 캡처된 될까요? 책이요? 예, 예, 예. 이게 뭐였지? 매스매틱스, 잠시만요. 어, 매스매틱스 오브 퀀텀 컴퓨팅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볼프강 슈어러,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그리고 이게 번역까지 나와 있어서 번역 그 책 제목이 퀀텀 컴퓨팅의 수학이었나? 번역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양자 컴퓨터를 위한 수학. 양자 컴퓨터를 위한 수학이라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를 위한 수학. 예, 그러면 이어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그 오퍼레이터 A가 있고, 임의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람다는 여기서 그냥 스칼라 값입니다. 그때 다음, 그리고 입사이 같은 경우는 뭐 힐버트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고, 임의의 벡터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이 입사이를 A의 아이겐 벡터라고 하고 람다를 A의 아이겐 밸류라고 한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어떤 그 오퍼레이터 A의 아이겐 밸류에 대한 그 모든 아이겐 벡터들에 의해서 스팬된 그런 그 리니어한 서브 스페이스를 그 람다의 아이겐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아이겐 스페이스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어떤 그 아이겐 스페이스가 1차원인 경우는 넌 디제너레이트인데 1차원을 넘어설 때는 이제 디제너레이트다. 즉 그러니까 축퇴돼 있다라고 얘기하죠. 한국말로. 예를 들어서 어떤 오퍼레이터 A가 있다고 할 때 3차원이라고 합시다. 아이겐 밸류를 구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1이랑 0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한 아이겐 벡터를 뭐 사이 1, 2, 3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아이겐 밸류가 1이 이렇게 지금 디제너레이트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1인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는 지금 아이겐 스페이스가 2차원이 되는 거고, 그거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가 2개입니다. 그리고 0인 경우는 이제 1차원이 되는 거. 이게 넌 디제너레이트고 이게 지금 디제너레이트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스펙트럼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밸류들의 집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얘기는 사실 이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 A 빼기 람다의, 근데 람다 아이덴티티를 해야 되겠죠. 오퍼레이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은 얘는 이제 다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만약에 이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이 인버스가 존재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이 될 테고, 그러면은 얘가 0이면 안 되니까, 얘가 0이면 안 되니까
그건 아니고 얘가 0이면 안 되니까 얘가 0이면은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역행렬이 그렇기 때문에 0이 아니어야 되니까 얘가 0이 파동함수가 0이라는 거는 입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0이면 안 되니까 어쨌건 존재해야 되고 따라서 역행렬이 존재해야 되고 따라서 그거의 디터미넌트 값이 즉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 이거를 캐릭터리스틱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이겐밸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여기 예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보면 일단 첫 번째 거는 지금 여기 얘의 듀얼인 케이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셀프 어조인트 즉 허미션의 아이겐밸류는 항상 리얼이다 라는 건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데 왜냐면은 허미시안이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관측 가능한 옵저버블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실제 관측 가능한 값을 측정을 해서 나오는 값이 이제 컴플렉스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의 아이겐밸류 값은 항상 리얼이어야 된다라는 거를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으니까 해보면 양쪽에 이 아이겐밸류를 해주면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람다는 그냥 스칼라 값이니까. 근데 지금 이 A가 셀프 어조인트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을 테고 A 대거의 사이. 그러면은 이제 방금 여기 얘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표기로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지금 이 부분 적용시켜 보면 이제 람다 스타에 이렇게 돼서 결국은 람다와 람다 스타가 같다. 따라서 이 아이겐밸류는 리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어디 있지?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의 아이겐밸류는 그 절대값 1이다 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A가 유니터리라고 한다면 방금 이거랑 마찬가지 방식으로 사이에 A 대거 A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다가 얘를 가해 준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하면은 이제 람다 스타가 되겠죠. 사이 그러면은 근데 이제 얘는 유니터리라 그랬으니까 아이덴티티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람다 스타가 1이어야 되고 이게 람다의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어쨌건 절대값은 1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어조인트
즉 허미시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아고널 할 수 있다. 즉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넘어갈게요, 그냥.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이제 프로젝터 오퍼레이터인데,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이런 조건이랑, 그 다음에 또,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프로젝션이고, 또 이 조건까지 만족하면, 즉, 그러니까 이거죠. 커미션이죠. 그러니까 올소고널 프로젝션이라고 얘기를 한다. 프로젝션은 그 메저먼트 할 때 프로젝티브 메저먼트라고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메저먼트는 다 프로젝티브 메저먼트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나오는 개념하고 관련지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광학에서 이제 어떤 그 빛이 그 편광을 생각을 해보면 편광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호라이즌틀 편광이고 얘는 버티컬 편광. 호라이즌틀 편광을 0이라고 쓰고 버티컬 편광을 1이라고 이렇게 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지금 어떤 임의의 편광되지 않은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0인 편광이랑 1인 편광이 같은 그 확률로 이렇게 존재하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호라이즌틀 편광판을 가해주면, 그러면은 이 비편광된 위치 얘를 거치고 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하동함수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텐데, 얘가 이런 편광을 거치면 이 편광을 우리가 그 호라이즌틀 프로젝터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테고, 따라서 여기에다가 이 프로젝터를 가해주면 00이니까 얘를 적용시키면, 그러면은 어쨌건 1은 사라지고 1은 얘네들이 올소곤을 하니까 결국 어떤 이것도 2분의 1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간에 그 상태만 남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프로젝션의 개념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오퍼레이터 놈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 오퍼레이터 놈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오퍼레이터 놈이 이완하다라고 한다면 이 오퍼레이터는 바운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책에서는 인피니트한 케이스는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오퍼레이터는 다 바운드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 오퍼레이터 놈의 정의고, 여기서 이제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숲이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이거는 이 오퍼레이터의 그 아이겐밸류의 최대값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걸 우리가 오퍼레이터 어떤 A
오퍼레이터 A의 놈, 오퍼레이터 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운드된 셀프 어조인트 오퍼레이터들의 집합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셀프 어조인트 오퍼레이터 A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이 A는 포지티브라고 얘기하고, 이 포지티브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어떤 오퍼레이터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고 그냥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스트릭틀리 포지티브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두 개의 오퍼레이터가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될 때는 사실 이게 뭔 얘기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 A-B가 포지티브다, 아니면 A-B가 스트릭틀리 포지티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라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커뮤테이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거를 커뮤테이터라고 한다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실 테고, 이 값이 0일 때를 우리가 A와 B가 커뮤트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관련된 내용은 뒤에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이 커뮤테이터, 그러니까 커뮤트 하다는 게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데, 일단은 어떤 두 개의 오퍼레이터가 커뮤트하다는 거는 그 오퍼레이터 두 개, 그러니까 오퍼레이터라는 게 옵저버블이잖아요. 관측 가능한. 이 어떤 관측 가능한 값 두 개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uncertainty relation이 성립하는, 예를 들어서 위치와 이 운동량 같은 경우는 커뮤트하지 않죠. 커뮤트하지 않아서 얘네들은 동시에 측정을 할 수 없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양자역학에서 수소 원자 같은 거 얘기할 때 이 어떤 그 에너지랑 그다음에 가운동량 이런 값들은, 가운동량의 뭐 G값이라던가, 아니고 L이라고 써야겠다. 이런 값들은 서로 커뮤트하니까 이런 값들은 동시에 측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예제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A와 B라는 두 개의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관계 다 이렇게 고칠게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이거는 어떤 임의의 그 힐버트 스페이스의 벡터 사이를 생각해 봤을 때 A, B의 이거는 이게 지금 얘를 이런 식으로 다시 쓸 수 있는데, 아니 얘를 왼쪽으로 옮기면 대거의 대거가 되니까 그냥 AB가 남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을 테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A를 다시 L로 넘기면 A 대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B를 또 L로 넘기면 B 대거 A 대거 이렇게 돼서
얘랑 얘는 같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 B가 만약에 여기 SA라는 게 셀프 어조인트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즉 허미시안이라는 얘기죠. A, B가 허미시안이라면, 즉 A 대거가 A고 B 대거가 B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즉 A, B의 대거는 방금 A, B의 대거는 B 대거 A 대건데 허미시안이니까 BA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A와 B가 컴퓨터 하다면 그러면은 A, B랑 B가 같으니까 결국 이렇게 돼서 얘랑 얘는 같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만 지금 확인했는데 이쪽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사이에 A 대거 A 사이는 얘를 왼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있고, 얘는 이렇게, 이 크기 값이 되는 거죠. 크기 값의 제곱.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즉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면 C에 얘는 이 사이, 이 사이고, B를 또 여기로 보내면 A 대거 B 이렇게 돼서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거랑 요거를 생각해 보면 C를 안에 집어넣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B가 아이덴티티인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일단 여기까지가 끝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아주 많이 쓰인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슈레딩거 방정식 같은 경우가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지축 방향의 자기장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전자의 스핀이, 그러면 이 자기장이 그러니까 고정이 돼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때는 얘가 세차 운동을 하는데 라머 프리세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이런 그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즉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지금 어떤 자기장 안에 어떤 그 매그네틱 모먼트가 있을 때, 그때의 해밀토니안은 그 매그네틱 모먼트 그리고 자기장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를 다시 쓰면 감마에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서 감마는 자이로 매그네틱 레이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B가 이렇게 Z 방향으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B0의 SG. 그래서 B0의 2분의 H바의 100-1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은 결국 이 H 그 다음에 그거의 아이겐 벡터를 카이라고 한다면 는 이거 카이인데 이런 식으로 이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풀면은 결국 지금 해밀토니안이 이거죠. 얘를 여기 놓고 풀면은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 값을 구할 수 있고 그게 아이겐 밸류 값이 되고 그거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 값이 이제 이 스피너 즉 그 지지축 방향의 업 스핀이랑 다운 스핀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 값이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이거는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이고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면 그러면은 이 스핀이 이제 지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 세차 운동한다는 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